변제 기간을 60개월로 늘려 변제 계획안을 제작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저희가 법원의 어떤 부당한 보정 권고에 맞서 싸워서 방어해낸 케이스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개인회생 진행하다 보면 변제율이 너무 저조하니 변제 기간을 60개월로 늘려라, 이런 보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방어해낸 케이스 두 가지를 순차적으로 한번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서울회생법원 케이스인데, 보정 권고를 보면 신청인 채무의 97%가 최근 1년 내에 발생한 점, 채권자의 형평을 고려하여 보면 변제 수행의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용소득을 상향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5항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변제 기간을 60개월로 늘려 변제 계획안을 제작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최근 채무가 많고 변제율이 낮으니까 변제율을 올려라. 60개월로 뭐 늘리든 아니면 월 생계비를 더 줄여서 갚는 돈을 올리든 해서 변제율을 올리라. 이제 이런 보정이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서를 쓴 게 서울회생법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서울회생법원은 합리적인 법원이고 가장 채무자 친화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좀 방어하기가 쉬운 편입니다. 수월한 편이어서 어떤 식으로 의견서를 썼냐,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법 611조 5항 단서에서 변제 기간을 5년으로 예외적으로 규정한 거는 단지 변제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변제금을 올리게끔 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 법의 규정은 청산가치 보장을 맞추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재산이 3천만 원이 있는데 3년 동안 갚으면은 2,500만 원밖에 못 갚아서 5년으로 늘려서 갚으면 3천만 원 이상을 갚을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처럼 청산가치 보장을 맞추지 못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올릴 수 있게 한 경우인데, 지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미 36개월만으로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을 했다. 그래서 변제금을 더 늘려야 되는, 변제율을 올려야 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변제율이 저조하다는 사유만으로 이걸 올리라는 거는 어떤 법적 근거가 부족한 거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서울회생법원에서 주식 투자 실패로 채무가 증가된 경우에도 주식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실무준칙을 개정한 지 얼마 안 된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서울회생법원이 주식 투자로 채무가 증가한 경우에도 그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재정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들이 신속히 경제활동을 복귀를 돕기 위한 취지인데, 이분이 이제 주식 투자로 손실이 상당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지를 고려하면 이분도 빨리 채무를 해결을 하고 제대로 경제활동에 복귀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분이 과도한 부채를 발생시켜 무리한 주식 투자를 하고 그로 인해 채무가 증대되고 손실이 발생한 거는 반성해야 하긴 하지만 법률의 규정을 고려했을 때는 너무나도 이제 가혹한 측면이 있다. 그러니 36개월 원안대로 사건을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취지로 의견서를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위원께서 그냥 바로 받아주셔서 이렇게 이제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차이를 말씀드려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월 180만 원씩 36개월 해서 총 6,300만 원을 변제하시는 걸로 사건이 이제 종결이 됐는데, 만약에 180만 원씩 5년을 변제했다 라고 하면 1억 8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시게 되는 거니까 적어도 한 4천만 원 정도 추가로 감면을 받으신 거죠. 보정을 따랐을 때는 1억 이상 갚았어야 됐지만 이 보정을 방어함으로써 6,300만 원 정도 변제하는 걸로 이제 사건이 마무리됐던 케이스입니다. 보정 권고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형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